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도시미스테리 극장. 요즘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선택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더 가까웠다.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SNS 피드에는 미인들이 넘쳐났다. 잘록한 허리 반짝이는 피부, 결점 없는 미소, 보정 없음 자연미인 같은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 비교는 자동이었고 기준은 점점 잔인해졌다. 회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면 성형외과 후기와 가격표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갔다. 누가 어느 병원에서 눈을 했다더라. 시술을 받았다더라. 카드 할부가 몇 개월까지 가능하다 등등 자연스럽게 대화에 섞였다. 빚을 내서라도 예뻐지고 싶다는 말이 농담처럼 흘러나왔다. 그 무렵 뉴스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연달아 보도됐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발견된 여성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외상이나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지만 얼굴은 잠을 자듯 평온했고 동시에 보기 드물게 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휴게실 TV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자리에 돌아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손거울을 문득 바라봤다. 예전에 나는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따라다닌 별명들, 작은 눈, 사각턱, 여드름 투수성이 피부, 단체 사진이 찍히는 날이면 일부러 뒤로 숨었고 앞머리를 길러 눈을 가려 다니기도 했다. 성형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새벽마다 병원 후기 사진을 찾아보며 견적을 계산했다. 하지만 통장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미루는 사이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25쯤 피부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여드름 투성이었던 피부는 말끔해졌고 화장이 잘 먹었다. 사진을 찍으면 예전보다 인상이 부드럽게 보였다. 특별히 뭘 한 건 없는데 자연스럽게 나아진 느낌이었다. 주변에서는 무슨 관리를 받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언제 무엇이 변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어느새 지금의 얼굴이 되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후배 민지가 주사 이모 이야기를 꺼낸 건 그 즈음이었다. 언니 이 사람 알아요? 점심시간 민지는 휴대폰을 내 쪽으로 밀었다. 별스타그램 계정이었다. 전후 사진이 빼곡했고 댓글에는 하트와 감사 인사가 줄지어 달려 있었다. 광고 보고 알았어요. 계속 떠서요. 민지는 턱선을 만지작거렸다. 병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기엔 겁나고 여긴 주사만 맞으면 된대요. 며칠 뒤 민지는 시술을 받고 돌아왔다. 내 책상 앞에서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어때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턱선이 정리됐고 피부가 빛났다. 붓기 빠지면 더 좋아진대요. 그 이후 민지는 두어 번 더 다녀온 듯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얼굴 각도를 확인하며 사진을 찍는 일이 늘었고 점점 셀카를 SNS에 올리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다. 별스타그램 사진 속 민지는 이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고 웃을 때마다 눈가가 부드럽게 빛났다. 하지만 그 달라진 얼굴 뒤로 미묘한 공허함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웃고 있어도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내가 묻자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봐요. 민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 그녀는 유난히 체구가 말라 있었고 입술색이 옅었다. 이번에 조금만 더 손보면 진짜 끝이에요. 그게 회사에서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며칠 동안 민지는 출근하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연차를 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곧 소문이 돌았다. 민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며칠 뒤 인적이 드문 외곽 창고에서 그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공식 부고가 전달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영정사진 속 민지는 내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고운 모습이었다. 조명과 미소까지 완벽하게 연출된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녀를 추모했다. 장례식 후 나는 민지의 책상을 정리했다. 서랍 안에는 진통제와 비타민, 접힌 영수증 몇 장뿐이었다. 컴퓨터를 켜자 별스타그램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었다. DM 목록을 확인해 보니 주사 이모와 민지가 나눈 모든 대화가 남아 있었다. 이번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더 욕심 안 부릴게요. 다음번 방문은 마지막 단계 준비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조금 긴장되네요.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민지가 이미 3번째 단계까지 시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불안과 찜찜함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주소를 캡처해 저장했다. 나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욕망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함께 나를 민 것만 같았다. 한 번쯤이라면 나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며칠 뒤 나는 저절로 다세대 주택 5층 주사 이모가 있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생각보다 평범한 얼굴의 여자가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느 정도로 진행할까요? 이런 시술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몹시 긴장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예뻐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스며 있었다. 조금만 가볍게 해보고 싶어요. 의자에 앉아 주사 이모가 담담하게 주사기를 준비했다. 투명한 액체 속 작은 검은 입자가 흔들리며 빛났다. 바늘이 팔목을 스치자 약간의 따끔거림만 있었다. 주사 이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술이 끝나고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뭔가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진 듯했다. 턱선이 조금 더 정리된 것 같고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집에 돌아와 다시 거울을 봤다. 확실히 전보다 얼굴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멈춰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한 번만 더 손대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함을 확인하자 주사 이모에게서 온 문자였다. 이번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재방문 고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때 갑자기 심한 두통이 몰려왔다. 관자놀이를 누르는 듯한 통증에 숨이 잠시 막혔다. 그리고 25대 처음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때의 공포와 설렘, 희미하게 지워졌던 고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곧 이어 2번째 문자가 도착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하셔서 일부 기억을 지워드렸어요. 그래도 오늘은 잘 견뎌주셨네요. 그 문자를 읽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처음 받는다고 생각했던 시술은 이미 한 번 겪은 것이었다. 손목을 스친 바늘 자국이 소름처럼 느껴졌고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뒤엉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눈빛이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나는 분명 아무 표정도 짓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거울 속 내 얼굴은 달랐다. 입꼬리가 분명히 올라가 있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고 시선이 거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느끼던 평온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시 휴대폰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엔 오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더 빨리 만나게 될 거예요. 몸과 마음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순응하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마치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분명하게 웃고 있었다.